치과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서 예원 부부치과를 하고 있는 오충원 원장입니다. 그간 지면으로만 여러분을 찾아뵙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국산 치과재료 개발과 관련된 여러가지 실험 동영상 자료, 그리고 실전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의 아이디어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밀 보철 인상에 사용되는 인상제의 대세는 실리콘, 폴리비닐 실록산이라고 하죠. 실리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이 좋은 줄은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국산 인상제를 외국 유명 실리콘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성을 개선시킨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간의 임상 경험을 살려서 국내 제조 회사들과 손을 잡고 국산 인상제와 국산 프랩 용품 등의 제품 개선하는데 적극 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실리콘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물성을 근거 자료로 해서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변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변성이란 압력을 가해서 제품을 주입을 했을 때 부드럽게 잘 흘러 들어가다가 압력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성질입니다. 달력지를 벽에다 걸고 거기다가 라이트 바디를 주입을 한 후에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자, 제일 왼쪽에는 국산 제품, 오른쪽 두 개는 외제 아쿠아실 XLV와 일본의 GC 엑사믹스파인 인젝션입니다. 주입을 할 때 흘러내릴 정도를 비교해 보면 맨 오른쪽 것은 좀 너무 많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다면 임상 체득 중에 환자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틱소트로피 측면에서 좋은 제품은 3M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산 제품도 그에 못지않은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워킹과 세팅 타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온도를 갖는 환자 구강 내에서 인상을 체득합니다. 환자 구강 내와 온도 조건을 맞춘 온수조 위에 금속 블록을 살짝 잠기게 해놓고 그 위에다 인상제를 주입한 후에 시간대별로 경화 정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임상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상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10초 간격으로 제품에다가 이렇게 자로 눌렀다 띄었다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경화가 시작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인상제란 충분한 워킹 타임을 제공한 후에 갑작스럽게 경화가 종료되는 제품, 영어로는 스냅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스냅 세팅이 일어나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M의 임프린트 같은 제품은 굉장히 좋은 워킹과 세팅 타임 그래프를 갖습니다. 충분한 워킹 타임을 제공하고 그 후에는 갑작스럽게 경화가 종료됩니다. 아쿠아실은 3M 제품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조금 3M 제품보다는 경화가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서서히 경화가 종료되는 편입니다. 자, 참플렉스 제품은 3M 제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쿠아실에 비해서는 뭐 그다지 손색 없는 워킹과 세팅 타임 배분을 갖습니다. 다음은 침수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리판 위에 실리콘 몇 가지를 주입을 한 후에 경화가 된 다음 뒤집어서 거기다 물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방울이 어떻게 퍼져 내려가는지를 비교 관찰을 해보면 그 제품의 친수성 정도를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네 가지 인상제는 국산, 미제, 독일제, 일제가 섞여 있습니다.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각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제품이 친수성이 더 좋아 보입니까? 이 제품들의 가격 차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최소한 친수성 측면에 있어서는 외제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성 복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상이 잘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변형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금속 블록은 제가 탄성 복원 측정을 위해서 직접 고안해서 만든 간단한 장비인데요. 좁고 긴 도랑을 갖는 금속 블록입니다. 여기다 인상제를 주입한 후에 이렇게 자로 쫙 밀어내버리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인상제 샘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자에는 300mm 간격의 너치가 파여 있어서 붓고 나면 길이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조건을 재현한 온수조에 제품을 잠그고 5분 30초 경과한 후에 꺼내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원래 길이보다 30% 더 긴 길이만큼 잡아늘였다가 방치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길이를 측정을 해봅니다. 좋지 않은 인상제라면 이 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늘어나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산 인상제 몇몇 제품 중에서는 이 실험에 있어서 상당히 늘어난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품 개발을 할 때 이 실험에서 99.9%의 일라스틱 리커버리를 갖는 것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경도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보이는 것이 듀로메타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자, 지금 저 라이트 바디는 약 48 정도의 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게 너무 딱딱해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야기할 수가 있고 또 너무 부드러우면 바이트 트레이 인상 같은 데 있어서는 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적합한 경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개발을 할 때 인상의 용도에 맞게끔 적절한 경도의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것을 컨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덴처 인상이나 크라운 브릿지 인상은 불필요하게 딱딱하지 않은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고 바이트 트레이 인상에서는 딱딱한 제품을 쓰는 게 좋겠고 임플란트 인상에서도 좀 딱딱한 제품이 좋겠죠.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용 편의성입니다. 카트리지를 사출을 할 때 너무 짜기 힘들면은 스태프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국산 제품이지만 상당히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은 짜기에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짜기에 쉽고 어렵고에 관련된 주 팩터는 의외로 인상제 자체 내용물이라기보다는 포장재, 즉 카트리지와 피스톤의 정밀성과 연관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에 맞춰서 카트리지와 피스톤의 정밀한 가공을 이룩하였습니다. 인상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프랩용 다이아몬드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달에 제가 프랩용 다이아몬드 바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지면상에 기고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테스트 과정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왼쪽의 것은 다이아테크 바입니다. 개당 4천 몇백 원 정도 하는 상당히 비싼 다이아몬드 바고요. 오른쪽 것은 진덴탈 바입니다. 외관상 봐서는 거의 유사한 사이즈고 표면 거칠기도 비슷합니다. 좋지 않은 바는 처음에 만져봤을 때 굉장히 표면이 거칠고 막상 깎아보면 금방 거칠은 면이 다 닳아져 없어지고 잘 안 깎이게 됩니다. 좋은 바는 너무 거칠지 않으면서도 결상력을 오래 유지하는 바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바를 테스트할 때 흔히 지르코니아 블록을 애용합니다. 같은 핸드피스에 유사한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바를 연결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적용을 해서 프랩을 했을 때 얼마만큼 깊이 삭제를 해 들어갔는지를 비교해 보면 그 바의 성능을 비교 측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다이아테크 바를 해보고
또 같은 핸드피스에 국산바를 꽂아가지고 똑같이 프랩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의 시간, 저는 보통 2분을 보통 프랩을 해봅니다. 시간이 쭉 경과한 후에 알람이 울리면 프랩을 멈추고 깎여 나간 면을 관찰해 봅니다. 이런 테스트를 상당히 여러 번 해봤는데 충분히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삭제력과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고가 외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과히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다이테크, 오른쪽은 국산바입니다. 프랩의 깊이가 거의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엔도 커넥터라고 이름 지은 간단한 엔도 보조용 툴입니다. 우리가 전자 근관장 계측기, 가장 유명한 제품은 루트-GX죠. 루트-GX를 사용해서 근관장을 측정을 하고 또 근관 확대를 하고, 근데 근관장 측정과 근관 확대가 보통 따로따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약간의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바쁠 때 근관장 측정과 동시에 근관 확대를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을까? 그에 착안을 해서 만든 간단한 툴입니다. 이거를 만든 지는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가끔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후크 부분이 있고 이쪽에도 약간 다른 형태의 후크가 있고 중간에는 절연체인 비닐 피복이 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전동 로타리 파일을 여기다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루트-GX의 팁 부분이 이 부분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죠. 소아 치료할 때, 소아에서 펄프 익스터패션 할 때 또는 치아가 워낙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스톱을 주기가 애매한 고도 손상 치아에서 근관 확대를 할 때 이렇게 걸고서 근관 확대를 시행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루트-GX를 파일 대신 이 부분을 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고서 근관장을 측정을 해봤을 때 근관장 측정은 똑같이 정확하게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매트릭스 에이프런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 지은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소품입니다. 알루미늄 템포러리 크라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이런 재료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의외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쓰게 되면 가끔 고도 손상 치아에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커퍼밴드라는 제품도 썼지만 저거는 수입도 잘 안 되고 약간 비쌉니다. 근데 알루미늄 크라운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조금 더 부드러워서 다루기도 더 쉽습니다. 이것을 SS 크라운을 다듬을 때 쓰는 시저와 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D자 형태로 다듬어 놓으면 고도 손상 치아에서 깊은 서브진지발로 우식이 내려가는 경우나 치아가 길게 노출이 된 치아에서 일반적인 매트릭스 밴드는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서 다 커버가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감싸주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아이솔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임상에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곧 있으면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다들 몸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